요즘 부동산 분위기 썩 좋지 않습니다. 집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이럴 때 집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티인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거의 없습니다. 집이 참 안 팔리고 있어요. 뉴스에도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여러가지 데이터들 살펴볼 거고요. 실제 나와 있는 집 가격 얼마나 떨어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매매 수급 동향, 수요, 공급 어떤 게 더 많은지 살펴보는 자료인데요. 전국 92.6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100보다 밑에 있으면 집을 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기준은 21년 6월이 100이었어요. 12월 달 99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양새죠. 서울은 좀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21년 12월 96.4였다가 22년 1월 24일 90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89.3. 지금 현재 2월 21일 87.3을 나타내고 있네요. 인천 살펴볼게요. 12월까지는 살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101.3. 12월 중순 지나면서 100 아래로 떨어졌고요.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93.6까지 떨어졌네요. 이것만 보면 확실히 더 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여기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집들이 안 팔리면서 매물들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 집값 떨어졌는지 살펴볼게요. 매매 가격 변동률 자료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원점 0 아래에 있죠.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권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천 볼게요. 각 구별로 나오는데요. 중구와 연수구가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 지금 하락세인데요. 동구 마이너스 0.02, 미추홀 마이너스 0.01, 남동구 마이너스 0.02 나타내고 있고요. 계양이 똑같습니다. 부평 마이너스 0.01, 서구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네요. 마이너스 0.05. 네, 이런 수치들만 보면 집값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대체 궁금한 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 집을 팔려면 대체 얼마에 내놔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월 27일 기준 제가 가정동 루원 시티플라디움, 루원 풍경채, 루원 호반베리디움 가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도 호가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요. 루원 시티플라디움 살펴볼게요. 제일 싸게 내놓은 집이 7억 5천만 원, 새 집이 있습니다. 제일 비싼 집은 9억 이상에 내놓은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30% 정도가 9억에 내놨습니다. 가격대 8억 이하 집들이 꽤 눈에 띄었는데요. 7억 5천, 6천, 7천, 8천, 9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또 집을 팔겠다고 내놓으신 분들 대부분은 8억에 내놓으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순위가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루원시티 플라디움 84 타입 34평이고요. 여기 있는 색깔 네모들 밑에 가격대별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사각형이 클수록 이 가격대에 내놓은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9억대 제일 많았고요. 8억, 8억 5천만 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같은 34평 루원 호반베르디움 살펴볼게요. 여기는 7억 2천부터 있습니다. 7억 2천, 7억 4천, 7억 5천 각각 한 채씩 있고요. 제일 많이 내놓은 가격은 8억 5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격은 8억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루원젤 풍경채 34평 살펴볼게요. 가격의 스펙트럼이 좀 더 넓었는데요. 최저 6억 6천만 원부터 최고 8억 5천만 원 이상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34평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6억 6천만 원, 6억 8천만 원 각각 한 집씩 있었고요. 7억도 세 채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봤던 시티플라디움, 호반베르디움에 비해 싼 집들이 좀 더 눈에 띄죠. 7억 5천, 8억 정도가 제일 일반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0평 살펴볼게요. 루원 호반 6억 5천만 원부터 있고요. 제일 비싼 집 7억 5천 이상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내놓은 가격대는 7억 3천 정도였네요. 풍경채는 호반보다 싼 집들이 좀 더 있었어요. 6억 2천, 6억 3천이 보였고요. 6억 5천도 5채가 있었습니다. 7억, 7억 3천, 7억 5천까지 매도 호가 부르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집을 팔려면 내 집을 황금으로 도배해 놓지 않는 이상 최저가를 노려야 됩니다. 최저가 또는 싼 축에 속하는 가격에 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시티플라디움 볼게요. 9억짜리 집들 20채 안 팔릴 겁니다. 8억 5천 팔리지 않을 거고요. 8억대 또는 8억 아래의 집들이
그나마 살만한 가격이 되겠죠. 매매 거래가 없어서 지금 현재 8억 집들도 매매 문의가 거의 없을 겁니다. 7억 5천, 7억 6천 이런 집들만 정말 드물게 매매 문의가 있을까 말까 하겠죠. 호반베르디움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저가 또는 그거에 근접한 가격 7억 2천부터 8억 아래가 되겠죠. 풍경채가 좀 더 싼 집들이 있었습니다. 시티나 호반에 비해 5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싼 집이 있는 거죠. 가격대만 보면 이런 집들이 먼저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30평 가격대를 보면 6억 5천, 6억 2천부터 있는데요. 34평보다 비싼 집들 당연히 안 팔릴 겁니다. 루원 호반베르디움 기준으로 보면 7억 2천만원보다 비싸게 보는 집들 거래가 안 될 거고요. 풍경채 6억 7천만원 위로는 거래가 어려울 겁니다. 34평 더 싼 집이 있으니까요. 지금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깡패니까요. 앞으로 대선 이후 새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변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급히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눈 딱 감고 최저가로 던지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어려울 때 집을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이사를 가야 되거나 또는 세금 때문에 팔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팔아야 된다면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매매 거래량이 거의 없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극히 드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집이 제일 좋아요. 남들보다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 2,000만원 고수하다가 새로 이사갈 집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그보다 더 큰 세금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사를 가야 된다면 내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집을 사는 게 순서입니다. 매도 매수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간단한데요. 내 집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 집도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차피 분위기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굳이 내 집만 유독 비싸게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팔리는 가격에 내놓으십시오. 그럼 집값이 대체 얼마나 올랐다가 얼마나 떨어진 건지 살펴볼게요. 제가 주기적으로 매도 호가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난해 6월달 어땠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6월달 6억 5천짜리 집도 있었고요. 제일 비싼 집들 8억 정도에 내놓은 집들이 제일 비쌌습니다. 중위 가격은 6억 7천부터 7억 사이가 됐겠죠. 이후에 9월, 10월 달까지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서 거의 9억 가까이 거래가 됐고요. 이때 당시 매도 호가들 8억 중후반 다 넘겼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매도 호가 7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도 지난 6월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최소 1억 이상 올라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그럼 실제 실거래가 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 7월 5억대 중반, 후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엔 큰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거의 6억까지 근접한 모습이었고요. 20년 말, 21년 초에 거래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와 함께 가격대도 좀 올라간 게 눈에 띄시죠? 6억 아래 집들이 있었다가 현재 실거래가가 다 6억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21년 역시 거래가 꾸준히 되면서 6억 중반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21년 하반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제 7억을 막 찍으려고 하고 있죠. 6월에서 7월 7억을 찍었습니다. 자, 문제 21년 하반기 7월 이후에 갑자기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21년 7월 7억에서 21년 8월, 9월 8억 이상에 다 거래가 된 상황이었죠. 이때 집값 본격적으로 불타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매도 호가도 다 8억 중반 이상이었고요. 이때 다 9억 넘기는 분위기였죠. 10월달, 11월달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각 월별로 거리가 멀수록 거래가 많았다는 뜻인데요. 7월, 8월 거래 많았습니다. 8월, 9월, 9월에서 10월 점점 폭이 줄어드는 게 거래가 줄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11월, 12월, 올해 1월 한 채 팔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나마 팔리는 집들도 8억 아래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월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지진 않았고요. 오히려 어떤 지표들은 좀 더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8억 아래 집들만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전세 역시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4억 이상 치고 올라갔다가 3억 중반, 3억 중후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1월, 2월 전세 찾는 분들이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이사철이 지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전세 시장 상당히 눈에 띄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전세가 6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2년 2월 6억 5천 매매가 아니라 전세 가격이에요. 2월 19일 3층 6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가격 거의 3억대고요. 4억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독 이 집만 다른 집보다 3억 이상 비싸게 전세 거래가 됐죠. 실제 어떤 거래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정도 가격이었다면 집주인이 이 집을 팔고서 이 가격에 그대로 전세로 계약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집은 팔아야겠고 매수는 없으니 매수가 갭, 레버리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세팅한 거죠. 예를 들어 8억에 팔고 6억 5천 내가 전세로 더 살겠다. 그러면 매수 입장에선 당장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었을 겁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이런 거래할 때 매도, 매수 각각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다시 전세로 들어간 매도가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세금 문제 때문에 1년 이내에 움직여야 될 상황이다. 그럼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6억 5천엔 전세가 안 빠질 가격이니까. 자기가 다음 타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되니까요. 매수 입장에서도 비슷해요. 2년 전세가 끝나고 원래 집주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이 가격 역시 전세가 안 맞춰질 겁니다. 그럼 그때는 시세대로 맞춰야 되는데요. 아마 한 4억 선이 되겠죠. 내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다시 마련해서 내줘야 됩니다. 당장 급한 집을 팔기엔 상당히 좋은 시도지만 1년 뒤, 2년 뒤까지 생각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함께 알아봤습니다. 집이 대체 얼마나 안 팔리는지, 집을 급하게 팔아야 된다면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동네, 다른 지역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매를 하고 싶으면 내가 있는 곳 그리고 주변 지역까지 가격들을 알아보셔서 지금 현재 최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